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자, ESS 배터리는 B급을 쓴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아는 내용들까지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인데요. 자, 원본은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기업이나 전기차 기업들까지 어떻게 보면 정부까지 좀 싫어할 내용일 것 같아서 자, 한번 보면 자, 첫 번째가 여기 자, 다 읽지는 않겠고 자, 배터리는 이제 분량이 나죠. 생산할 때 그걸 보통 뭐 수율이라고 하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배터리라는 게 리웍이 안 되다 보니 심각하면 폐기하고 덜 심각하면 ESS로 돌렸다고 합니다. 아마 요때가 2015년 정도 꽤 이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 뭐 이전에 모바일용도 있고 전기차 배터리만 봅시다. 한 2017년 전부터 이제 급격하게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배터리 분량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ESS용 배터리하고 전기차용 배터리가 다르냐?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망간을 좀 더 넣는다든지 LMO 소재를 좀 썼었거든요. 지금도 뭐 좀 그런 게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약간 구분은 있지만 굳이 크게 다르냐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래서 ESS 배터리가 좀 더 가격이 싸다. 그 당시에 싸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요 내용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리웍이 안 되다 보니 요게 또 중요한데, 리웍이 안 돼. 리웍이 뭐냐? 재작업을 이야기하는데 요것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뭐 리웍, 뭐 재작업, 수리 요게죠. 수리. 재작업과 수리는 뭐가 다르냐? 선별은 또 뭐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부적합품에 대한 관리. 분량이 양품에 섞이면 안 되잖아요. 분량을 관리하는 거. 이 분량의 정체는 뭐냐? 아니면 양품의 정체가 뭐냐? 재작업한 거다, 수리한 거다, 선별한 거다. 선별은 뭐냐? 분량이 퍼센트 단위로 4, 5%씩 발생하면 옛날에는 뭐 10%씩 나오고 그랬거든요. 아니면 하루에 5만 개 생산했는데 이게 분량인지 양품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선별을 합니다. 이 중에서 양품을 찾아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초기의 배터리 산업에서는 이 일이 하루 종일 계속 일어납니다. 왜? 이게 분량인지 양품인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 보니까 옛날에 이제 테슬라 그 사례 이렇게 제가 영상 올렸지만 테슬라도 작년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분량인지 양품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거 있습니다. 저도 엄청난 회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알게 된 거죠. 요것도 나중에 좀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선별하고 나면 이게 양품이냐 분량이냐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합격. 근데 합격 불합격을 또 테스트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그것도 만들어야 돼요. 상당히 불안하죠. 아니면 진짜 좋은 배터리일 수도 있고요. 과하게 선별 판정을 해버리면 최근에 보니까 그 볼트 EV 100만 킬로 탄 차가 있던데 이것도 좀 다루기로 할 건데, 제가 이제 파우치 수명이 진짜 얼마 정도 되느냐 좀 고민이 돼서 그것도 영상 지금 제작 중인데, 파우치 이제 끝장나는 건가 뭐 이런 거 하여튼 그것도 지금 좀 조사 중입니다. 리웍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다는 거죠. 수리도 합니다. 여기 보면 리웍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수리 가능합니다. 일부죠. 그러니까 수리하면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분량이 많이 발생하면 양품이 쭉 생산되면 그냥 출하해버리면 되고, 분량 한 뭐 몇 개 있으면 그냥 폐기 이렇게 돼가는데
불량이 생산이 더 많으면 이 불량을 살려야 되죠.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리웍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리웍을 합니다. 테슬라도 제가 보기에는 요 상황이지 않을까.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이제 ESS 화재 발생 많이 했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무슨, 저도 영상 많이 만들었는데, 누구 잘못이냐, 배터리 잘못이냐, 뭡니까, ESS 장치, 파워팩이 잘못이냐, 여러가지, 렉이 잘못이냐.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둘 다 문제인데, 배터리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가 더 있었다라고 봅니다. 배터리를 잘 사용을 못했던 거죠. 지금도 그런 사례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벤츠 사례도 저 그렇게 보는데요. 여기 보면 건물에 ESS를 사실상 ESS 설치를 건물 내에 ESS 설치를 사실상 금지시켜 버린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ESS 시장이 없어졌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좀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대책에 보니 여기 이제 이 구체적인 게 또 있었겠지만 5개 전용 건물 설치 유도 5개죠. 안전장치 의무화. 이전에는 막 설치했는데 규제가 들어왔죠. 이래 되니까 이제 이 규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화재 난다고 하니까 누가 설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 거죠, 향후에. 이런 거 보면 요거 이제 전기차 대응 관련돼서 오늘 나왔던데 그것도 좀 읽어볼 건데, 이런 방식으로. 자, 배터리가 좋아지면 여러 가지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ESS는 실제 가구당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향후에. 모든 가전제품들이 전기화되고, 지금 전기화되어 있지만 무선도 되고, 정전 문제라든지, ESS가 있으면 엄청, 야간에 이제 전기를 받아서 쓸 수도 있고, 스마트 그리드죠. 요때 스마트 그리드 엄청 이야기했습니다. 싹 사라졌죠, 화재 때문에. 제가 이전에 석유 골로 태우다 집 태우는 경우 했던 사람들이 왜 전기를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다. 자, 그런 영상도 한번 올렸는데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배터리 회사들은 B급 처리소가 사라지게 됐다. B급을 제작업에서 선별해서 ESS에 넣으면 되었었는데 ESS 시장이 없어졌죠. B급 처리소가 사라졌다. 안타깝습니다. 수율, 그러니까 요때 이제 이 B급을 처리하면 불량이 양품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안 받아주는 거죠, 이 배터리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썰이 있었어요. 자동차 회사들도 좀 과하게 검증을 했었고, 아닌 경우도 있었고, 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잘 모르니까. 배터리를 잘 모르면 위험하고, 더 잘 알아도 잘 모르고, 하여튼 그것도 이제 실제 배터리 이제 터지는 검사하는 사람들 보면,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전기차 못 삽니다. 두려워서. 그것도 이제 썰을 좀 풀 건데요. 그거는 이제, 오뎅 공장에서 오뎅 못 먹는 거, 그런 거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B급 처리소가 사라졌다, ESS가. 요 이후부터 이제 이분이 몹쓸 망상인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특이한 내용이 이 폐배터리예요. 이게 자동차에서도 나오지만 여기 아까 보면 B급 처리소가 없으면 이거 폐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리사이클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시점에 이제 리사이클링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리사이클링 막 시켰죠. 그래서 해수율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우죽순 기업들이 생겼는데 지금 조용하죠, 그죠? 리튬 가격 내리고, 폐 배터리 기술도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리튬 해수율이라든지 얼마나 이익성이 나오는지 기술적으로. 이때 이제 폐 배터리 주인이 누가 될 거냐, 지금도 그 이슈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차량 소유주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건가 아닌 건가, 이게 엄청 중요한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정부가 가져갈 건지 아니면 요런 애들이 가져갈 건지, 고철소에서. 이게 엄청난 이권 산업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B급 초립소가 없어진 대기업은 결국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중에서 또 급나누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망상이 아니고요. 요 경력이 있는 분이 아마 이야기해 준 거를 조금 이야기하기 좀 그래서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요거 제조업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불량이냐 아니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선별, 리워. 자, 옛날에 그거 보면 이건희 회장이 그 스마트폰 불태운 거 있죠. 그거하고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경영자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돈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이 또 있어야 되죠. 기술만 있으면 가능해요. 이거는 한 가지, 이 B급 배터리를 A급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급나누기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사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동률이 떨어지면 배터리가 이렇게 공장 내에 쌓이게 됩니다. 포장하기 전이죠. 요런 형태는, 요거는 이제 모듈인데 셀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게 보면 정상적으로 생산한 건지 아닌 건지 불량인 것 같죠? 불량인데, 이기는 걸 이제 선별이라 합니다. 불량을 놔두고, 불량 대상군을 놔두고, 여기에서 양품을 찾는 겁니다. 찾는 거. 배터리는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기 이제 방치라고 하는데, 에이징, 방치를 하면 최초 전압 값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일정하게 지났을 때 요놈들을 다시 측정해 보면 유독 이 전압이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내부에 불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통 그 선별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선별을 하게 되죠. 그런 느낌이다. 저런 거. 여기 이건 배터리죠. 이건 포장인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 사람이 뭐 하고 있겠어요. 요런 그림이 그런 그림이다라는 거죠. 자, 중국 사진 쭉. 요거는 이제 출하대기로 보이는데, 자, 어쨌든 이 글의 결론은 테슬라 파워월 좀 사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LG전자가 이전에 이 파워월 같은 제품들을 꽤 만들었거든요. 소비자용. 삼성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 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제약이 많다. 파워월도 못 들어오나 봅니다. 자, 이런 사항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거. 결국 ESS로 전환하는 이유는, 선별하는 이유는 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율 이야기 조금 더 넣으면, 여기 보면 이제 LG가 HLI 그린파워의 최근 제품 수율이 96%에 달했다. 근데 여기 보면 상반기 저전압 불량률이 0.14%로 지난해 대비 43% 개선되었다. 저전압 불량률.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린 정상 전압보다 낮은 제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불량이 0.14가 43% 개선됐으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네요. 그죠? 1%도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0.14면. 근데 이 1% 단위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96%면 4%의 불량이 있는데, 종류가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사실 저전압 불량. 뭐 OCV라고도 하고 델타 V라고, 그러니까 델타 V 전압의 차이죠. 초기 전압과 일정한 기간의 전압의 차이. 자, 그러면 이 저전압 불량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 보면 이 멀쩡합니다. 보기에 쓸 수 있어요. 근데 내부에 뭔가 있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불량도 한 번 더 공정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충전했다가 실제 저전압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것도 돈이 들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안 떨어진다 라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업별로 규칙이 있죠. 근데 그거를 전기차 업체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가지. 자, 하여튼 ESS B급 관련된 거를 이 정도로 하고, 수율 관련된 내용은 SK온 사례하고 결합해서 테슬라 이렇게 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ESS B급 사용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수율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분량이 많이 나왔을 때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꽤 분량들도 많이 나왔었다. 지금 분량이 줄었잖아요. 그런 규칙도 많이 수립되었고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점점점 확률이 떨어지고 굳이 그런 위험성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